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어느덧 벌써 6월입니다. 2023년도 반이나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소 변동성이 컸던 상반기를 보내고 이어지는 하반기에는 다시금 투심이 회복되면서 오랜 조정 국면이 끝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대감에 대해서 최양호 원장님 모시고 하반기 투자를 위해 살펴봐야 할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최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저희와 네. 또 상반기도 정리해보고 또 하반기도 살펴볼 텐데요.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큰 상반기 하반기를 넘어가는 시기에 또 불러주셔갖고 작은아마 하여튼 개인적 의견들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알찬 이야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 초만 해도 이 많은 증권사들이 상저하고 장세를 예측했었잖아요. 뭐 기업들의 실적도 다소 부진할 거다. 또 여기에 금리 이슈도 있었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연초 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이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원장님은 하반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처음에 우리 상저하고란 얘기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썼다가 또 한 3월 달에는 높을 고자가 아니라 고생스러울 고자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원래 하반기 이 리포트들은 6월달 돼야 나오거든요. 네네. 6월 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게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하반기 전망, 수정 전망이 4월 달에 나와요. 네네. 그때는 한치 앞도 못 볼 상황인데 근데 올해는 5월 첫 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시장의 예측 경로가 이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2,577로 끝나고요. 네. 6월 첫 주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2,600이 이제 도파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전망을 이제 대폭 지금 증권사 리서처들이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를 이제 상반기를 보면 특징은 하나예요. 어떤 게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더라도 저거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는데도 하고 그러면 맞아요. 그만큼 하단을 단단히 만들 수 있는 기초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보시고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았죠. 가까운 5월 달을 보면 셀인 메이. 그 5월 달에 전략이 먹고 팔고 떠나라 그랬는데 팔고 통하지 떠났으면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통하지 않았어요. 5월 달에만 해도 3% 넘죠. 그다음에 가장 상반기에 눈에 띄었던 건 1월 달에 광풍이었죠. 8.4%를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1월 달에는 외국 자본이 6조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4조 원 이상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모멘텀의 역할들을 하면서 갔는데 상반기가 끝날 쯤에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2차 전지의 광풍을 잘 마무리해 주면서 갔는데 과연 이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이제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코로나 이럴 때는 맞추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보고서들 다 나가고 저도 작년도에 사과문 썼어요. 그랬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악재 반응을 안 하고 하는데 전 세계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지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한국의 수출 동향입니다. 네네. 이거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 전에 6월 수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10일마다 이제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통계청입니다. 이제 초순에 또 일일날 이 지표가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전 세계가 바라보면서 이걸 선행지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행 지표가 우린 이 뭐 탄광성의 카나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풍향계가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올라가면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수출 증가율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5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6월부터는 기저효과로 해서 올라가겠네. 네네. 대한민국 주식,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모든 걸 다 첫 번째로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 그다음에 흑자의 큰 폭의 상승률인데 드디어 목전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을 봐서 사실 1월 달에 지금 들어온 외국 자본이 6조고 5월 달에 4조 들어왔는데 5월 달에 4조 들어온 거는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00% 우리나라의 수출의 전환점을 보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다는 것들을 보시면 네. 상저하고의 어떤 패턴은 좋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유난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OECD의 한국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네. 야, 뭐 기분 좋은 소식 오늘 많이 전하네요. 2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날개짓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밴드는 2,200에서 3,000이 가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고 다 지지선을 단단하게 지금 뭐 구축해주는 숫자가 2,500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2,500 밑으로는 안 나간다. 3,000이 갈지 안 갈지는 뭐고는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뭐 올 여름에는 백두산 정복해야지. 2,744 아닙니까? 네, 네. 산 높이가. 그럼 2,700은 한번 뚫어야지. 뭐 이런 등등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욱 좋은 뉴스는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가 앞에서 향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엔비디아부터 이제 반도체가 딱 채를 잡고 나가는.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놓는 주도주도 있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선행지수 지금 상승 반전됐고요. 그럼 상반기는 굉장히 좋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건 뭐 그건 전망이고 어디서 이런 힌트를 얻었냐면 네. 사실 국내 이제 운영업계를 이제 우리 잘 봐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오를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들 이제 콧방귀 낀 이 아주 뭐 잘 나가는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삼전을 미리 매수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난 체 한 거죠. 그때 다 잘난 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진짜로 뭐 독주 현상을 하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크 지수들이 못 쫓아가요. 그거를 지금 굉장히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운영업체에서 더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수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면서 그렇죠.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서 1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가 6조 들어오고 5월 달에 4조 들어왔으면 6월, 7월 달에 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 네. 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 흐름이 지금 탈중국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자금이 과연 한국으로 여의도로 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심이 되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온다면은 굉장히 또 우리가 좋은 하반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5월과 6월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인데
방아쇠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방아쇠를 엔비디아가 빵 땡겨주니까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오고 트리거구나.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트리거들이 나올 건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시장 그동안 잘 쌓아왔던 것들을 그렇죠. 조금 더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을 가져다줄 요인 중에 가장 주목할 변수를 뭐라고 보시나요? 다가오는 하반기도 FOMC도 있고 네. 당장 8월에 잭슨홀 미팅도 주목해봐야 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6월에 있을 FOMC는 벌써 더 주식시장에서 그쵸. 일단 소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동결. 저도 동결로 보고는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조금 또 오르는 게 아닌가, 올리는 게 이제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뭐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거 반대 의견들 내시는 분들이 좀 있고 뭐 그러지만 하여튼 동결이 지금 유력하죠. 맞아요, 80% 맞아요. 이상이 지금 되는데 사실 뭐 과거에 어떤 이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또는 경제 위기 때 가장 핵심적인 회의를 했건 거는 네. 미국 8월 달에 FOMC에서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기준점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변수를 8월 달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기서 진짜로 FOMC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 사실 금리를 이 방향을 변환된 거는 항공모함이 바다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휙 못 돌아요. 그렇죠. 천천히.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잭슨홀 미팅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적인 문제, 미국의 어떤 은행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CFD로 발굴했던 미수 채권하고 부동산 PF가 굉장히 지금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갑니다. 네. 또 거기다 전셋값이요. 이 전셋값이 우리 또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2021년이 네. 가장 6월 달이 전셋값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또 어떤 금융 부동산 시장의 이제 모습들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를 꼭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네. 선진국 뭐 MSCI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논쟁은 많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찬성하는 그럼 쪽입니다. 찬성해야 네네. 유입이 많이 되고 네네. 사실 우리도 제도적으로 이제 시장도 가야 되고 뭐 공매도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뭐 네. 등등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인데 이게 6월 달에 또 한번 이 들었다 놨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전체 랠리가 사실은 실물 경제하고 조금 뭐 괴리됐다는 평들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금리의 어떤 조정 경로에 따라서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잭슨홀 미팅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네, 맞아요. 했습니다만은 채무 한도를 협상을 끝냈다는 것은 지금부터 뭐다? 미국은 2024년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인상하고 뭐 채권을 발행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지금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숫자들은 네. 뭐 주거니 받거니 지금 앞서건 뒤서건에서 48대 46 또 네. 그게 거꾸로 되는 부분들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주식에 뭐 불편한 그쵸. 진신들을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라는 차원에서 봐서는 중국이 좀 회복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뭐 그래서 거기가 회복이 되면서 자금의 어떤 흐름의 부분들이 오고 근데
네. 정치적 계절이 오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네들이 맨날 싸움 바둑질이에요. 네, 최근에 또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냉랭하잖아요. 네. 마이크론 이슈는요.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 진짜 어떤 큰 선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네, 맞아요.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처해졌죠. 국내 네. 기업들도. 네. 어쨌거나 지금 중국에서 자금들이 이탈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5, 6주간에 지금 국내로는 순유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시에 하는 트렌드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차 거래 잔고 네. 이 금액이 증가가 됐어. 무슨 얘기야? 대차 잔고는 이게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이제 허가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사실 공매도하고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이게 이제 63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강력한 우상향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반대도 있고 이 찬성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어떤 변화의 초기에 초입에 들어온 것은 맞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만은 초입에 진행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어떤 종목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대세를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흐름을 또 따라가는 게. 확대되는 장세인가 축소되는 장세인가 이 장세를 못 읽으시면요 진짜로 크게 놓치십니다. 그래서 장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잖아요. 이거 뭐 장세가 뭐 어떻게 되고 딱 하나만 여러분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은 수출이 전환점을 갖는다든가 흑자폭이 늘어날 때 항상 후 6개월 동안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지금 1일 3강을 하실 게 아니라 1일 3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 보시고 저녁 보시고 그다음에 절대로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정부기관인 대한민국 통계청이 1일, 10일, 11일, 21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수출 통계 꼭 보시고 거기에 참조를 해서 가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안전하면서 수익성 높은 부분들로 갈아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 짚어주시면서 이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바로 앞에 다가오는 이슈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또 바로 6월 FOMC를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정돼 있고요. 이 남은 6월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좌우할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우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서프라이즈만 없으면 좋겠어요. 네네.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게 금리를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죠. 동결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동결이죠. 그러니까 네. 이걸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한번 놓고 보는데 사실 이제 FOMC에 대해서는 제가 네. 제일 많은 자료를 얻는 게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분이 FOMC 비공식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연준의 어떤 다른 총재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티밀하우스가 얘기한 거를 더 저는 많이 믿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오랫동안 장에 계시고 역사와 전통을 잘하면서 꾸준히 이런 FOMC 쪽으로만 출입을 하셨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6월 달에 금리 동결합니다. 네. 동결하는데 여름 이후에 다시 인상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거나 한번 섰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인상해 오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부의장에 지명된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인상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관망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10번을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쉬어갈 때도 됐죠. 그죠? 쉬어갈 때도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효과를 한 번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미국은 정치의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바이든은 어떠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냐면 경제가 피크를 치는 상황에서
뭐 대선을 치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집권 네. 여당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이나 뭐 금리에 관한 정책이 뭐 최소한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6개월 정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1월 달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큰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군부를 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금년에는 금리 인하 없어요. 뭐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치적 스케줄을 굉장히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든하고 제롬 파월하고 그러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고스톱이냐? 이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입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가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지만, 아니 뭐 그렇다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중립성은 지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자, 6월 15일 네. FOMC입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9월 21일, 그다음 10월 달 쉬고 11월 2일. 그러면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에 올라오면 11월 2일 그때부터는 사실 후아딩 가이던스를 연준에서는 내야 되는, 그리고 어떤 크게 바뀌는 거는 11월 선거 마이너스 6개월을 하면 5월, 그런 시나리오는 뭐 우리 같은 정치 초보도 금방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염두에 두고 지금은 하나의 변수가 더 생긴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정치의 계절에서의 투자 전략은 조금 더 시계열로 생각하셔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 또 잘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대선 이야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네. 대해서 살짝 짚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올 초에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기대에는 살짝 못 미치는 듯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전망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살짝 못 미치는 걸까요?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못 미치는 걸까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보고서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왔다. 일단은 자본, 그다음에 뭐 노동력, 그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본과 노동력은 거의 소진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한 해에 배출하는 대학교 졸업생만 해서 600에서 800만이에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의 지금 실업률이 2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자본과 인력에 관해서는 지금 거의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항상 중진국에서 선진국 할 때 어떤 결정적으로 밀어올리는 힘은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미국이 기술 안 주겠다고 저렇게 지금 네. 뭐 이 칸막이를 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중국이 성장의 어떤 한계점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진짜로 성장하고 굉장히 지금 뭐 파급력이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나 이런 끝났을 때 이런 경제 성장의 기대가 될 때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뒷심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돈이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뭐 국외 자본 들어갔던 부분들이 다 해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큰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이 뭐 중동에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이렇게 온다면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움직였어요. 자본 시장이. 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아시아에 한번 투자된 돈은요, 아시아에서 돌아요. 절대 다른 대륙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뭐 우리가 상반기에 1월달, 5월달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다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온 자본들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 것인가,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생각들이 지금 많아지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중국의 경기 전망 상승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변수가 아닌 그냥 상수로 경기 전망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를 그냥 뭐 조건으로 붙여놓고서 생각을 하시고, 네. 거기서 흘러나오는 자본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유치할 것인가. 네.
6월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상반기 주도주가 명백하게 2차 전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반도체주가 또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주의 흐름에는 또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올 초부터 이 AI품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실적 발표까지 그 상승세를 지금 미친 듯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네. 한 30분들은 챗GPT를 하는데 네네.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계속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쓰면 다음 날 좋게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AI의 이제 네네.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드디어 미국에서 전대미문에 또 이제 1조 달러를 지금 갔습니다. 반도체 회사는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1조 클럽에 또 가입을 네, 했는데. 클럽에 갔고 또 그날이 참 우연치 않게 4월 4.19 혁명을 한 거예요. 4월 19일 날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만 해도 160, 170% 정도에 맞아요, 급등을 했는데 왜 이제 증시에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이제 내려와야 될 텐데 내려올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있어요. 네. 근데 올라갑니다. 지금 길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벌써 월가의 전망치보다 50%가 확대된 수치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럼 네. 여기는 이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AI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폰 모멘텀이라고 아이폰이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이폰이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처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유망한 엔비디아하고 조금 더 올라갈 지금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PGX 클라우드라고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 역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바로 반응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부담 가는 숫자로 지금 왔어요. 144불, 404불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좀 부담되지만 이럴 때는 옆집 또 한번 문을 두들겨 봐야죠. 그게 이제 네. AI 2등이 브로드컴 아닙니까? 네. AMD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그런 맞아요.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조금 이 전향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이제 걱정을 해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러면은 다음에 뭐가 올까가 벌써 월가에서는 관심사거든요. 그게 뭘로 지금 최근에 나왔냐면 네.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DPU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네. 데이터 통신 조정하는 칩이에요. 그럼 지금 CPU가 지금 이 엔비디아가 말하는 GPU에 지금 솔직히 점령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DPU가 나온 거거든요. 왜 CPU하고 GPU하고 이게 왜 무슨 상관이 이게 대체를 했지? 그게 뭐냐면 CPU는요 병렬로 이게 가요. 근데 그러니까 직렬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면 다음 거 계산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GPU는 같이 병렬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DPU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움직임이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2분기에 벌써 전망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50% 이상을 지금 가기 때문에 그래서 6월, 7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은 계속될 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올라가야 될 퀄컴이 조금 등락을 계속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는 제일 솔직히 좀 꺼림직한 게 워렌 버핏이죠. 네. 그래서 다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런 거에 동참하신 분이 우리 돈나무가 아니는 돈 낙엽 언니가 돼버린 엔비디아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하느냐인데 6월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캐시우드 돈 낙엽 언니가 과열됐다. 이런 거 치고 나오는데 좀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아이폰 모멘텀은 살아있다가 지금 뭐 우리 시장과 월가의 어떤 정설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폰 모멘텀이 뭔데? 쟤는 뭐 아이폰 모멘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상승 모멘텀을 장착할 때는 뭐냐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고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AI가 지금 들어가야 볼 분이 이런 챗 GPT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부터 너무 많잖아요. 많죠. 하나하나 진출에 성공할 때보다 상승 모멘텀을 장악하는 게 우리가 아이폰 모멘텀에서 배웠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진짜로 여러분 뭐 빚내서 사실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그리고 네. 특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애플 주식을 굉장히 초기에 사는 듯한 기분. 네, 네네. 그렇게 지금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앞서 다가올 2분기까지는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지금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은 7월달에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7월달에 만약 조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 또 매수를 해야죠. 매수입니다. 네. 그리고 7월달에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우당탕 거릴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부채 상한이 이제 협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을 팔아야 돼요. 채권을 팔으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그게 7월달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일단 조정 한번 나왔다 엔비디아 자 들어가시죠. 네, 그렇게 또 엔비디아 정리를 해보고요. 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AI 관련주들은 또 살펴볼 게 없을까요? 우리 AI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 VR,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 그다음에 핀테크, 헬스케어로 지금 AI들이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DDR5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HBM들이 이제 써줘야 되는데 사실 HBM에 대해서 너무 우리 좀 과대 포장을 했어요. 전체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DDR5는 지금 1%대 26% 가야 되고 뭐 HBM은 46%뭐 이렇게 31%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시면서 이거는 뭐 추격 매수를 하시면 될 거고요. AI가 어떤 자기네 생태계 영역을 막 넘어서 딴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폰 모멘텀 쪽으로 막 팍팍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다른 분야와 어떻게 접속되느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른 산업 영역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도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여러분 정보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월간 서울경제라 이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월간 서울경제 보시면 또 모든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살펴보면요. 또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흐름이 넘어왔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이제 저점을 찍었다. 저점 매수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업황 상황 통해서 이 삼성전자 얼마나 더 오를지 요즘 또 시장에서는 7만 전자, 8만 전자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명성을 코로나 이전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여러분 많이 이제 삼성전자 관심들 많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크론을 둘러싼 지금 미중 간의 그 경쟁이 사실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도와주지 마라, 우리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중국 때리게 하는데 니네가 뭐 안 먹어주냐 걸림돌이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맨날 뭐 반도체 겨울이 왔느니 안 왔느니 하고는 모건 스탠리까지도 맞아요. 메모리 업종 변화의 바람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3월 3분기부터는 수요 공급 이제 균형 맞춥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재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4분기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의 특성상 6개월 전에 이것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예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작하셔야죠. 지금 시작하시고 여기 삼성전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5월 6월에 통해서
살짝 7만 전자 스쳐갔잖아요. 네. 스쳐간 거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만 선을 한번 쳤다는 거는 밑에 저항선을 단단히 다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120주 평균 이동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재고가 떨어지고 우리가 수출이 증가된다는 두 가지 포지션만 보시면은 네. 일단은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가 되는 과정에서 8만 원에 지금 150만 주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차 넘어가느냐가 1차 고비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순풍을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정 8만 원대 조정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힘을 어디서 나올 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 수출과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요. 수출하면은 또 자동차주 살펴보지 네.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 하반기 실적주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네. 현대기아차 또 사상 최대 실적 기록 그렇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이어서 이 자동차주가 하반기 주도주로 자리 잡을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좋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 미국 시장을 보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뭐 중국에는 뭐 거의 지금 전멸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전기차 침투율로 보면요, 유럽은 14%, 중국 11%, 미국은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매출 1위라고 지금 도요타를 이기느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장착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 회사가 주가의 관리를 할 때는요, 신차를 2번 연속 대박을 칠 때가 가장 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신모델 발표 모멘텀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좋은 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차 발표가 된다는 때는 조금 더 활발하게 들어가셔도 될 수 있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보조금을 제한적으로도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 싸움에서 이기려는 부분들로 간다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받더라도 현대차나 기아차 본부에서 사실 딜러들한테 주는 보조금들 상징하는 보너스 이런 걸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외생 변수인데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모멘텀 잡았을 때 분명히 올라가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아 보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하반기는 반도체가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서 대장주 노릇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단은 실물로 반도체 갖고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실물이 또 실적,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쓰는 소비의 어떤 상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도주로 대상을 보셔갖고 어떤 차근차근히 조정받을 때마다 준비를 하시는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편리하신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이 하반기 반도체 섹터가 강력한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내년 주도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살펴봤고 반도체 살펴봤고 또 AI까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대장주였던 2차 전지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네. 조금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위기고요. 그래도 확실한 성장 산업인 만큼 이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또 제 2차에 다시 다가올 상승을 노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있는데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이런 2차 전지의 최근 조정 또 당분간 시세가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순환매처럼 다시 또 돌아온다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 좀 뭐 제가 많은 방송에 가서 하면은 네. 어느 날은 이 포지션자부터 다른 날은 이 포지션 잡고 뭐 그랬거든요. 네네. 양쪽 다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이건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데 2차 전지의 이 기술적인 여러분 도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 전고체 나오는 부분 3차 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은 생소합니다. 네, 3차 전지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연료를 주입함으로 해서 전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소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3차 전지 그다음에 양자 전지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양자 전진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갑자기 활기차게 들어가면 어쨌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원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뭐 사실 뭐 자기네 중국집 앞에서 지금 뭐 라면 파는 꼴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전지 자체의 어떤 형태를 바꾸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3차 전지, 양자 전지로 지금 옮겨 살려면 미국의 기술적 진보가 얼만큼 나가느냐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변곡점이 있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에서 아주 뭐 이거는 딱 네. 우리 입맛에 맞는 거는 폐전지를 어떻게 유통하느냐, 폐전지 유통입니다. 네. 폐전지를 유통하면은 뭐 생산지가 자국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은 2차 전지와 같이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폐전지 유통은 절대로 지금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가고 있어서 그런 거를 보시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 광물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미국의 어떤 속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3차 전지, 전고체, 양자 전지, 그다음에 뭐 리액터들, 그다음에 네. 원자 융합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뭐 추세를 가느냐가 여러분 2차 전지의 앞날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3차 전지, 전고체 그리고 양자 전지까지 앞으로 변화될 기술에 대해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또 새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 네,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순환매 장세가 지금 슬슬 네. 연기가 피어오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돌아갈 건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환매 장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뭐 미래를 내려면 해안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연. 전도연. 그 영화 배우 전도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요 이제 이름에 있는 네. 그런 이 한자가 좀 의미 있는데 네. 전이 2차 전지의 전. 네. 도는 반도체의 도. 네네. 그다음에 연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신 게 연이더라고요. 연은 뭘까요? 연의 엔터테인. 엔터테인먼트 네. 쪽 그다음에 최근. 뭐 네. 이거를 누구한테 했더니 그거 아닙니다. 연명한다 그래서 그거 헬스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연애하고 지금 헬스가 굉장히 지금 순환매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세계가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본 게 우리 전도연 씨가 출연한 길복순이거든요. 네네. 여기 명대사가 뭐 굉장히 뇌리에 남아 있는데 그때 뭐라면 회사가 허락한 일은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 근데 네. 그거를 자기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왜 꽂혔냐면 대세가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의 기본이 대세여야 된다. 네. 그럼 전체 장이 어떻게 가느냐를 굉장히 다시 보셔야 되고 종목보다는 전체 매크로한 경제.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애널리스트들 훌륭한 분이 마시면 종목을 잘 아시는 분보다 저처럼 그냥 뭐 주워 들은 거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지금은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길복순의 이 세 흐름을 하는 선택의 순간이 와서 여기서 여러분 전도연이가 킬러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전도연의 길복순을 하반기에 제가 어떤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전도연 꼭 기억하시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또 하반기 증시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 투자 시점, 네. 수출 회복과 무역 수지의
흑자 전환입니다. 저는 7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5월 달이 너무 이 무역적이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있고요. 근데 OECD에서는 OECD 선행 지수는 벌써 방향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7월로 지금 보시고요. 근데 7월 달 미국발 어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7월 달에는 우당탕탕이 한번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가격 조정들이 있으면 매수하셔야죠. 따라서 현재 한국 증시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든 올라갈 준비 다 돼 있어요. 실적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방아쇠가 필요하거든요. 네.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런 트리거는 수출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트리거를 7월 달에는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 시기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또 이제 7월 달 우리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트리거 강조해 주셨는데 본격적인 투자 시점으로 7월 수출 회복 및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7월을 또 꼽아 주셨고요. 이렇게 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상반기 마무리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남아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대세를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세를 꼭 읽으셔야 모든 걸 안 읽습니다. 개인한테 드린 정보라든가 이런 책에서 받은 정보는 일부를 이룰 수 있지만 대세를 읽으시면 전부를 읽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큰 흐름을 읽으시는 해안을 가지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뜻깊고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 잡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깊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